감사합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하이클래스 소형 SUV 셀토스입니다. 현재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현대 베뉴와 함께 경쟁하고 있는 셀토스고요. 오늘은 소개와 간단 시승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인도에서 먼저 공개가 되었고요. 국내 출시는 7월 18일에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스토닉, 소울, 니로와 함께 기아자동차 소형 SUV 라인의 핵심 모델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요즘이죠. 처음에는 SP 시그니처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끌었었고요. 오히려 컨셉카로 시작된 그때보다 출고 후에 더욱더 큰 인기를 얻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SP 시그니처라는 컨셉카와 아주 유사하게 그리고 더욱더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빠르다라는 영어 표현 스피디와 그리고 헤라클레스 아들 켈토스를 합쳐 셀토스가 되었습니다. 사전 계약이 5,000건이 넘었을 정도로 관심이 아주 뜨거웠고 소형 SUV 치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옵션에서도 그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단 그 셀토스 가솔린 기준으로 기본 모델이 1929만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첨부된 가격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옵션들을 다 채워가면 오히려 스포티지보다 더 비싼 가격을 아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코나와 같은 플랫폼의 형제차이기도 한데요. 그 동급 모델들과 비교해서는 전장과 휠베이스를 대폭 늘려서 2열 공간의 레그룸이나 그리고 확장된 것 같은 트렁크 공간이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편의 장비와 주행 안전 기능을 더해서 고급스러운 소형 SUV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죠. 셀토스는 현재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그리고 1.6 디젤 엔진으로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외장 색상은 원톤과 투톤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다크 오션 블루, 마스 오렌지, 그리고 그래비티 그레이, 체리 블랙, 스틸 그레이 등 원톤 컬러 6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하시는 이미지와 같이 투톤 컬러도 5종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투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프와 사이드 미러에 적용할 수 있는 색상은 검정으로 한정된다라는 점도 인지하시면 좋겠죠. 오늘 소개할 차량의 등급 옵션은 셀토스 1.6 가솔린 노블레스입니다. 옵션은 사륜,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컴포트, 하이테크, 보스 프리미엄 팩, 선루프까지 총 차량 금액이 3,058만원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보시죠. 확실히 기존의 기아 패밀리룩에서 조금은 벗어난 느낌의 그릴을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호랑이 얼굴, 타이거 페이스라고 해서 헤드램프와 그릴을 연결한 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헤드램프를 좀 자세히 보면 LED가 4개나 들어가 있고 이걸 이제 큐비클 LED 헤드램프라고도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게 시트로엥 DS7의 라이트가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릴을 보시면 수평으로 뻗어서 헤드램프를 이어주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걸 천천히 표면 쪽을 보면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스럽죠. 그리고 안개등 라인을 보시는데 세로형 버티컬 타입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위치했죠. 등화되는 영상도 한번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확실히 등화되었을 때 셀토스의 디자인 조화가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주간주행 등의 상단부가 그릴 상단까지 이어지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아자동차의 라이팅 기술이나 도전적인 측면을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죠. LED 타입의 헤드램프 디자인과 옵션은 정말 괜찮다고 느껴지고요. 사이드 쪽에서도 등화된 영상을 보면 확실히 하이테크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주간주행등이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고급스럽게 구성되어 있고 헤드램프 밑쪽으로는 방향지 시등이 위치하고 있죠. LED 조명 라인을 조금 깊게 표현해서 그런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코란도와 일정 비슷하게 보이죠. 하단 안개등도 LED 타입으로 되어 있고 통상 가로 형태가 많은데 세로형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후면부를 한번 보시죠. 후면부는 소형 SUV 치곤 확실히 넓다라는 기분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좀 심플하면서도 SUV에 강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테일램프 내부에 주간주행 등 그래픽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코란도의 라이팅 기술과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기아에서는 이것을 하트비트 그래픽이라고도 하고 있고, 테일램프는 LED로 예쁘게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를 두 개를 연결하는 크롬 가니쉬가 확실히 셀토스의 후면부 디자인을 잘 받쳐주고 있죠. 하단부로 좀 내려보면 그 듀얼 머플러 팁 역시 K7과 동일하게 익스테리어용으로 제작되어 있고, 실제 배기는 차체 하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센터 쪽을 보시면 이게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어서 확실히 SUV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죠. 후면부 등하 영상을 보실 텐데요,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좋고, 확실히 기아 차량의 라이팅 기술이 많이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풀옵션 타입의 경우에 방향지 시등이 벌브가 아닌 LED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사이드라인을 보시죠. 전장 스펙을 먼저 보시면 전장이 4375, 전폭이 1800, 전고 1615, 휠베이스가 2630입니다. SUV라고 하기에는 지상고가 다소 낮은 편이기도 하죠. 그러나 기아차의 한 단계 형급인 스포티지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스포티지의 전장이 4485, 셀토스와의 차이가 110mm 밖에 안 됩니다. 셀토스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스포티지보다 길지 못하다, 그러니까 뛰어넘지를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크기만 전체적으로 두고 본다면 스토닉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 코나, 셀토스, 투싼과 스포티지인데요, 엔트리 SUV 치곤 그 사이즈 면에서는 확실히 조금 모호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죠. 사이드 중간쯤에서 좀 보시면 캐릭터 라인이 사라지면서 휀다가 조금 더 집중된 느낌을 주고 있고, 사이드의 이미지는 괜찮은 편입니다. 휠의 형상은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기아 엠블럼 주변에 휠캡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 효과를 주기에는 충분하죠. 16인치, 17인치, 18인치 휠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미지는 첨부된 영상을 통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리피터도 기존의 기아 차량들과 비슷한 느낌이었고, 등화되는 영상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엔진을 한번 보시죠. i30 N9과 그리고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에 적용된 엔진 타입으로 가속감이나 출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엔진 세팅입니다. 시승한 차량의 엔진을 기준으로 배기량은 1591cc, 최고 출력은 177마력, 토크는 27 정도인데요. 궁금해하시는 연비는 1.6L 가솔린 터보 4륜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복합은 10.9, 도심은 10, 고속은 12.2 수준입니다. 제가 1시간 정도 고속과 중속 구간을 주행해본 결과 연비는 확실히 마음에 드는 수준이네요. 도심은 10km를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고속 주행 시에는 13에서 14 정도의 실연비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효율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점이 있는 셀토스라는 생각이 들죠. 실내를 한번 보시죠. 각 구성품의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해서 심레스 디자인이 돋보이는 실내인데요. 기아 자동차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세련되게 변신을 하였는데, 기존의 차량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기도 하죠. 스티어링 휠은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소형 SUV에서 이 정도의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HDA를 포함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게 가죽 자체가 부분 타공 가죽이라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기판은 좌측 타코메타와 우측 스피도미터 사이에 7인치 TFT LCD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주행 중 시인성도 좋고 재밌는 그래픽이 저는 마음에 드네요. 차량 정보 및 옵션 설정에 대한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드에 따라 계기판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색상이 조금 변하긴 하지만 그래픽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더라도 경로를 계기판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센터페시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소형 SUV 최초로 적용된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10.25인치 터치스크린의 정전 방식입니다.
소형 SUV에 이 정도의 가성비 높은 AVN 모니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이 코나와 스토닉과 확실히 차별되는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8월 12일 출시가 예정된 코나도 10.25인치 내비게이션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셀토스의 내비를 3분할로도 보고 계신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내비 메뉴도 영상으로 천천히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확실히 코나를 보다가 이 차량에서 새로운 옵션을 만나보니 눈이 호강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네요. 그리고 유보의 도움을 받아 경로 설정 후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천천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잘 되죠. 그리고 또한 유보 3.0 내비게이션은 무선 업데이트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공조기 시스템은 일체형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하이그로시가 강하지 않아서 괜찮았고 버튼들은 매트 타입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아 노브와 함께 충전 단자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충전 시스템을 상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핸드폰을 올려둘 수가 있으니 뭐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죠. 변속기 주변을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제외하고는 다 심플한 구성으로 느껴지죠. 풀 옵션인 차량이다 보니 편의사양들은 모두 다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사로 조속 주행 장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리막길 주행에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사가 심한 언덕길이나 급 경사로를 내려올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자동으로 시속 10 이하로 10km 이하로 감속 운전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그 노멀과 스포츠, 에코, 기어 상단에 이렇게 적용된 다이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노우, 머드, 샌드 등 3가지 노면 특성에 따라 주행을 돕는 트랙션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컴바이너 형태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도 그 재밌는 주행 안정성을 돋보이게 하는 옵션 중 하나죠. 하이테크 옵션을 통해서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슈퍼비전 클러스터 등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버튼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버튼 시동 시스템도 보시는데 시동 버튼의 색감과 디자인이 기아 자동차의 다른 라인업들과는 조금 다른 형상이죠. 도어 쪽을 좀 살펴보면 무난한 스위치들의 형태와 디자인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자재나 재질의 형태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도어 쪽에 보이는 그 보스 사운드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게 소울에서 적용되던 사운드 무드 램프가 적용되어 있고 사운드에 따라서 밝기가 변경되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 자동차 최초로 보스 사운드가 셀토스에 적용된 점도 하이클래스 소형 SUV라는 수식어를 대변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스피커 커버도 약간 기하학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굳이 보스 사운드가 아니더라도 스피커 형태는 동일합니다. 시트 쪽의 조절 레버도 제가 기대했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쪽 기능 스위치 쪽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구성이죠. 제일 왼쪽은 큐비클 LED 헤드램프의 조사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보시면 확실히 백미러에 설치된 타입이 아니다 보니 백미러 자체가 덩치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죠. 이런 타입으로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내 마감을 보면 우레탄과 플라스틱 그리고 인몰드 스티치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인위적인 스티치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가라는 기분의 마감 처리와 플라스틱이 쳤을 때 약간 통통거리는 소리는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차급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량키도 한번 보실게요. 차량키 자체로 원거리 시동도 가능하시고요. 형태로만 본다면 이제 소형 SUV급에서 K7 프리미어의 차량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썬루프를 한번 보시면 버튼 동작부터 개방감 그리고 동작 영상을 보시는데 이게 파노라마가 아니라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뒷좌석을 보실게요. 뒷좌석 도어 쪽을 보시면 확실히 하이그로시와 가죽 재질의 느낌은 괜찮고요. 그리고 보스 스피커 커버가 눈에 확 들어오죠.
함께 시승을 한 제 동료의 키가 180 정도였는데 레그룸이 아무래도 레그룸이 96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헤드룸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너 시트를 적용해서 2열 시트 등받이를 뒤쪽으로 6도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아주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뒤쪽으로 공조기와 USB 충전 단자가 있는데 깔끔하게 구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보시죠. 동급 최대 수준인 498리터로 뒷좌석 시트를 세웠을 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은 유모차 하나 정도는 거뜬하게 적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단 구성을 매직 트레이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공간 활용의 이점은 충분하고,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공간의 걸쇠를 잘 이용하시면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죠. 확실히 스토닉이나 코나의 단점들을 잘 보완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시승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힘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안전 성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은 있으시던데요. 실제로 시승을 해보면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물론 7단 DCT 변속기와의 조화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저속과 고속에서 넘어가는 레인지에서는 약간은 더딘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형 SUV가 이 정도의 다이나믹한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움을 좀 느꼈습니다. 소음 진동 부분에서는 코나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해도 셀토스는 더욱더 MVH, 그러니까 소음과 진동과 불쾌감을 관련된 기술력에서는 더욱 앞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차체 강성이나 서스펜션의 조화가 좋아서 그런지 진동감이 일반 주행도로에서도 부드럽다라는 느낌이었고, 펀드라이빙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음 부분에서 나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차급을 인식하신다고 하면 사실 속도가 높아질수록 배기음은 약간 신경 쓰일 수 있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향 성능은 코너링 구간에서도 다른 소형 SUV와 다르게 단단히 잡아주고 있는 하체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코너링에서도 빠르게 응답하는 조향 능력을 좀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첨단 기능으로 보면 셀토스에서는 프리미엄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S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하이빔 보조 등이 전 트림의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잘했죠. 여기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을 장착했을 때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도 작동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와이즈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아쉬운 점을 6가지 정도로 좀 열거를 해볼게요. 아쉬운 점을 좀 들어본다면, 인도 버전으로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후측방 모니터가 있었지만 국내 출시형은 없었다라는 것이 조금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페달이 오르간 타입이 아니라서 페달 커버를 따로 씌워서 조금 더 두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출력 구간에서, 가속 구간에서 제가 페달을 한 번씩 놓치더라고요. 세 번째는 에어컨이 프로토는 맞지만 듀얼 프로토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도 실내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것과 주유구 타입이 와이어 방식이라는 것이 조금 단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파노라마가 아니라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풀옵션이라고 해도 메모리 시트나 전동 트렁크 닫힘 버튼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윗등급에서 누릴 수 있는 스포티지나 소렌토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그쪽으로 가서 누려라 라는 일정의 경계를 옵션에도 차별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정의 단점들을 통해서 셀토스를 선택하는데 전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옵션 선택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프레스티지에서 10.25인치 유보팩과 그리고 스타일, 컴포트, 하이패스를 선택하는 것보다 노블레스에서 10.25인치 유보팩을 선택하시는 것이 28만원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10.25인치 유보팩과 스타일, 컴포트를 선택하는 것보단 노블레스에서 10.25인치 유보팩을 선택하는 것이 가격이 8만원 더 저렴하고요. 하이패스가 기본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총평을 좀 해보자면 그 혼라이프 혼족과 그리고 하이클래스 소형 SUV를 선호하는 타겟층에 대한 선물과 같은 차량이죠. 물론 가격이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같은 제조사 상위차 라인인 스포티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딱히 없다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옵션 부분에서 그리고 최적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젊은 혼족들의 경우에는 신기술이나 디자인, 넓은 최적 공간의 장점을 주목하고 있는 요즘이죠.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는 그 장점들을 제대로 담은 셀토스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형 SUV 라인 중에 동일하지만 같은 회사의 스토닉과 비교했을 때도 저는 솔직히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모하비 라인이나 기타의 SUV 라인의 패밀리 룩이나 디자인 패턴도 셀토스를 따라 변화한다고 하죠. 앞으로 출시될 SUV 차량들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 요즘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